안녕하세요. 예, 413페이지입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구제부터 진행을 합니다. 일단 채무 불이행의 구제에서는 우리가 손해배상액의 애정에 관한 조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398조를 일단 체크를 하시고 398조 쭉 진행을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채권자는 자신에게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본래행이 가능하면 강제이행을 청구를 한다고죠. 강제이행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생긴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관해서 393조로 갈게요. 손해배상의 범위이라. 채무 불이행으로는 손해배상은 원칙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 게 원칙이다. 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즉 줄이면 뭐요? 특별손해, 그죠?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394조 당연히 손해배상은 원칙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배상을 합니다. 자, 397조는 중요하다 했죠, 그죠? 예,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손해배상액의 애정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자신에게 생긴 손해를 채무자에게 배상을 청구를 하려면은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 사실 그에 따라서 자신에게 생긴 손해까지를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되었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 이야기했던 손해 입증 등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당사자 사이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얼마를 손해배상으로 하기로 미리 합의를 할 수 있다, 그죠? 이를 손해배상액의 애정제도라 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손해배상액을 당사자는 애정을 했다면은 채권자는 어디까지만 입증을 하면 돼요?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했다는 사실까지만 입증하면은 손해와 손해 발생 사실은 따로 입증할 필요 없죠. 그대로 합의한 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의성에서 인정되는 제도가 손해배상액의 애정제도인데, 자, 우리가 기억할 지문을 볼게요. 1항 당사자는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애정할 수 있다. 2항 그때 손해배상의 애정액이 부당히 가다한 경우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둔 이유는 이해가 되죠? 즉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는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채권자가 더 힘이 세다, 그죠? 그래서 힘이 약한 채무자를 급박해서 부당한 다액으로 뭐요? 애정을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도 있다. 자, 사망사항을 체크할게요.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에 애정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뭐요? 본래이행이 유리하면 본래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해제가 유리하면 뭐요? 계약 해제도 할 수가 있더라. 손해배상액에 애정이 있더라도 이행의 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항요. 당사자 간에 위약금의 약정이 있었다, 그죠? 즉 위약금은 한문 그대로 계약을 위반하면은 그에 대해서 뭐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위약금의 약정이 있다면은 그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애정으로 추정을 한다. 그 다음에 넘기면 5항.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애정은 금전으로 애정하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이 아닌 것으로 애정한 경우도 손해배상액 애정제도에 해당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다, 그죠? 즉 대위라는 단어는 대신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손해배상자의 대위. 갑 소유의 자동차를 임대차로 빌려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잘못으로 자동차가 멸실 또는 훼손이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은 그에 대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배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자동차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갑은 자동차 대신 돈으로 다 배상을 받았죠. 그럼 만족이 되었죠. 그럼 자동차는 당연히 누구께 되어야 한다? 당연히 다 배상했기 때문에 배상한 채무자께 되어야 된다, 그죠? 이를 손해배상자의 대의제도랍니다. 자, 볼게요.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이 물건 또는 권리가액 전부 동그랗게요. 따라서 일부만으로는 배상자 대의가 있을 수 없다, 그죠? 즉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대신 받았다, 그죠? 그럼 당연히 채권자는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미주곡이요. 당연히 채권자를 대의한다, 그죠? 따라서 손해배상자 대의가 일어나려면 채권의 목적 전부의 손해배상이 있어야 되죠, 그죠? 네, 일부 배상만으로 부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를 하나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5번 판례요. 위약벌의 약정 몇 줄 볼게요. 앞에서 398조 사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애정으로 추정을 하더라, 그죠? 근데 위약벌은 다른 겁니다. 위약벌이라면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은 지급한 계약금 벌칙으로 몰수가 되고 이와 별도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과 위약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위약벌의 약정은 몇 줄 것이고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애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 그죠? 따라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애정이기 때문에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는 있지만 위약벌은 손해배상액 애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 체크할게요. 손해배상액 애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 감액할 수 없다. 거기다 한번 적을게요. 즉 위약금이라면 손해배상액 애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도 있다. 근데 위약벌은 위약금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 애정에 관한 조문을 유추해서 법원이 직거래로 감액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방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가다한 위약벌을 약정했었다, 그죠? 그럼 채무자가 너무 불리하겠죠? 그때 다만부터요.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해서 얻어지는 채권자 이익에 비해서 약정된 벌이 너무 가다하다, 그죠? 그때는 마지막 줄 몇 줄 볼게요. 공소 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러면 위약벌이 가다한 경우는 법원이 직거래로 손해배상액 애정에 관한 조문에서 감액할 수는 없고, 그죠? 부당히 가다하면 몇 조 위반이 돼요? 103조 위반으로 위약벌 약정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될 수 있다. 따라서 양제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 자, 나중에 지문에 있어요. 그 지문을 보게 되면 그 부분에 이제 기억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책임재산의 보존제도 쌍가로 2번 채권자 대위권 옵니다. 자, 채권자 대위권 자체가 작년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다시 전면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봅니다. 자, 채권자 대위권 볼게요. 그 단어 자체를 기억을 할게요. 자, 우리가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이 어떤 단어 자체는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사용했죠. 자, 일단은 이 단어만 보더라도 어떤 느낌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채권자 대위권이라 합니다. 자, 볼게요. 갑이 을에 대해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내가 아무리 채권이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나의 채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채무자가 예를 들게 되면은 자기도 다른 자에 대해서 뭐요? 예를 들면 채권 등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자신의 권리 등을 행사를 하게 되면 뭐요? 자신의 책임 재산이 보존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스스로 제3채무자 등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스스로 행사를 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보존을 위해서 채권자가 뭐예요?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등에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채권자 대위권이라 합니다. 자, 조문 볼게요. 404조 1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다. 한계가 있다, 그죠? 그래서 대신 할 수 있는 것만, 그죠? 따라서 체크할게요.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않다. 즉, 일신 전속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를 못한다, 그죠? 그 다음, 2항요. 요건. 채권자는 그 채권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음이 적을게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행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를 하려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뭐예요? 변제기가 돼야 되죠. 근데 변제기가 되기 전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고자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붙으면 적을게요.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보존행위는 이행기 도래 전에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죠? 보존행위는.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 2번요.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되는 채무자의 권리는 어떤 게 있느냐는 겁니다. 자, 2번. 둘째 줄 마지막에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뭐요? 형성권 체크할게요. 형성권도 즉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취소권, 해제권 등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면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유지가 될 수 있죠. 그때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자가 가지는 형성권도 채권자가 대의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전속권이라든지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등은 대의 행사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되는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는 채권에 한하지 않고 뭐요? 형성권 등도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체크할게요.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뭐요? 금전채권이 일반적이겠죠. 금전채권이 일반적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둘째 줄 가운데 특정의 권리를 적을게요. 특정의 권리. 둘째 줄 가운데 특정의 권리 찾죠.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뭐예요? 금전채권이 일반적이겠지만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특정채권이요. 특정채권. 예를 들게 되면 갑이 매수인이요. 매수인이라면 매도인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가 있죠? 등기 전 청구권이라는 특정한 권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특정 채권의 보존을 위해서도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둘째 줄 마지막에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라고 읽어줄게요. 조건칙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어요?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부족할 때, 그죠? 그래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채권자 대위권에 요구를 하지만 등기 전 청구권도 뭐예요? 특정 채권의 보존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경우는 그때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그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채권자 대입권의 객체가 되는 뭐요? 채무자에 걸리는 채권뿐만 아니라 뭐요? 형성권 등도 채권자 대입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죠. 다만 일신 전속권 내지는 압류 금지 채권 등은 대입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채권자 대입권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뭐요? 금전 채권이 원칙이지만 등기 이전 청구권 등 특정 채권도 뭐요? 특정 권리도 보존해서 채권자 대입권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이 경우는 뭐요? 채무자의 무자력은 그 요건이 아니다. 그죠? 자, 거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 4번 한 개입니다. 첫째 줄 마지막에 채무자 스스로 밑줄 것이고, 둘째 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때는 마지막 줄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즉 채권자 대입권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뭐요? 스스로 행사치 아니한 경우만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행사 방법이 뭐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불합리하더라도 대신 행사 못합니다. 이미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속일 수 있겠죠. 예,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행사 시기. 원칙적으로 채권자 대입권을 행사를 하려면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가 되어야 한다. 그죠? 다만 이행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가 있다든지 뭐요? 보존행위는 이행기 전도 행사를 할 수가 있죠. 즉 여기까지만 가능하다면, 그죠? 근데 채권자 대입권 자체가 올해는 전면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채권자 취소권으로 갑니다. 자,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 시험에도 몇 차례 출제가 되었고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에서 여러 문제를 실어뒀기 때문에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만 정확하게 오면은 우리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은 다 커버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이와 같은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는 일단 우리가 배웠던 가장 중요한 게 떠올라야 돼요. 자, 민법 총칙에서 첫째 주에 배웠던 게 떠올라 볼게요. 채권자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인데 그 행사 방법이 반드시 뭐예요? 어떻게 해요? 재판으로만, 그죠? 소송으로만 행사를 해야 되는 형성권에 해당한다. 그죠? 즉 재산법상의 형성권 중 소송으로만 행사를 해야 되는 형성권은 채권자 취소권만이 유일했다. 그죠? 나머지는 재판상 이용권 등 다 가족법상의 형성권이었습니다. 자, 그럼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제도가 어떠한 제도냐? 406조 1항을 볼게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앤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소송으로만.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자, 즉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사 못한다. 그죠? 따라서 수익자 득이 악이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항 행사 기간요. 전항에서는 채권자가 취소 오류를 한 날부터 1년 또는 법률에 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그 다음 효력. 전조 교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 또는 이렇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그 효력이 생긴다. 자, 그럼 채권자 취소권이란 어떤 제도인지 볼게요. 갑이 채무자입니다. A가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채권이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그 재산이 없다면 나의 채권은 의미가 없다. 그죠? 근데 이 장은 뭐예요? 이미 재산이 부족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뭐예요? 어렵게 한문으로 하면 뭐예요? 무자력 상태예요. 책임 재산이 부족한 상태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상대방과 짜고서 뭐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 행위를 한다. 그죠? 이를
사해행위를 합니다. 그때 채권자가 뭐요? 갑을 간의 여하튼 사해행위를 취소를 하고 엔더. 왜 취소합니까? 그 책임자산을 다시 갑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죠. 취소하고 이를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민법과 민사소송법에서 아주 어려운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없어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제도는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채권자 취소권 제도를 어디에 두느냐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뭐요? 민법전에 실려 있어요. 근데 프랑스 등은 소송법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느낌이 왔다 그죠? 즉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제도는 실체법상 즉 민법의 영역에 속하느냐 그죠? 또는 소송법의 영역에 속하느냐. 이게 아주 경계상의 선에 놓여 있는 애매한 제도라는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제도는 소송법의 영역에 더 가까운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 비전공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어떤 자세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필요한 정도까지만요. 자, 그러면 넘기시면 요건 체크할게요. 제목. 따라서 말 그대로 뭐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같은 사회행위를 취소를 하려면은 전제로서 뭐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따라서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뭐요? 피보전 채권 이렇게 읽을 수 있겠다 그죠? 자, 기억입니다. 채권자 취소 채권자에게 뭐요? 채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기억 A번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에서 뭐요? 보존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은 첫 번째 식입니다. 당연히 논리적으로 사회행위로 인해서 뭐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하게 빠져서 채권자의 채권이 위태롭게 돼야 되죠. 그럼 당연히 성립 시기는 사회행위가 먼저입니까? 채권자의 채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당연히 후자죠, 그죠? 따라서 체크할게요. 채권자 취소권에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밑줄 것이고 원칙적으로 사회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임을 유한다. 당연하다, 그죠? 그 다음부터 밑줄 긋지 마세요. 따라서 이행기까지 도래할 필요는 없어요. 사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이 있었으면 좋합니다. 그 점이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하려면 이행기까지 돼야 되죠. 상관없어요. 채권자 취소권은 사회행위 전에 생긴 채권이면 좋합니다. 자, B번 애외입니다. 애외 적으시고. 다만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채권 옆에다가 정지조건부 채권 이렇게 적게요. 정지조건부 채권. B번 옆에다가 합격을 하게 되면 차를 사주면 그죠? 아직까지 합격하기 전까지는 채권의 효력이 발생했다니까 안 했죠, 그죠? 이와 같이 아직까지 뭐요? 성립치 않는 채권을 줘도 장래 뭐요? 성립이 고도로 예상이 된다, 그죠? 이와 같은 장래 채권을 줘도 미리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채권자 취소권에 보호되는 채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적으로 뭐요? 장래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에서 보존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다만 사회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존 법률 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의해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은 아직까지 뭐요? 성립하기 전에 장래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존 채권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요약해서 그죠? 다시 한번. 원칙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에서 보존이 될 수 있는 채권은 뭐요? 사회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 예적으로 뭐요? 우리는 그 요건 안 속이니까 뭐요? 정지조건부 채권 등 장래 성립할 채권도 예외적으로 피보존 채권이 될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게 C번입니다. 체크할게요. C번.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뭐요? 무자력 상태에 빠짐으로써 채권자를 해야 할 염려가 있는 경우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 채권자 취소권에서 보존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은 금전 채권의 하나입니다.
금전채권. 다섯, 채권자 대입금과 달리 뭐요? 등기 이전 청구권 등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채권자 취소권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금전채권만이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보존될 수 있는 채권이다.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거기다 적을게요. 10번. 따라서 채권자는 뭐야? 모든 채권자가 아니라 금전채권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 청구 등 특정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에서 보존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것을 떠올려볼게요. 그래서 이중 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금전채권자입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 특정 채권자야? 특정 채권자죠, 그죠? 거기 이중 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이중 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죠. 그렇지만 허위 표시의 경우 채권자가 금전채권자라면은 허위 표시로서 뭐요?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이 되었다면 뭐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되지 않고 시험 치기 전에 그것을 며칠 전에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이 민법 총칙에서도 이중 매매와 허위 표시의 경우 단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하면서 그때 다시 강조할 거예요. 그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보존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한다. 그 점이 뭐예요? 등기 이전 청구권 등 특정 채권을 가진 자도 뭐예요? 채권자 대입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점에서 채권자 취소권은 뭐예요? 행사하려면 무자력이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채권자 대입권도 이와 같은 금전채권자 등이 대입권 행사하려면 무자력이어야 된다. 그죠? 그렇지만 등기 이전 청구 등 특정 채권은 무자력이 요건이 될 필요 없죠. 그죠? 자기의 어떤 등기 이전 채권의 특정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죠? 무자력 요건이 없더라도 채권자 대입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어떤 경우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채무자의 재산 행위로 인해서 책임 재산이 뭐예요? 부족한 상태에 빠져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완전한 만족을 받을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는 그 같은 사태가 발생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같은 사회 행위가 있어야 된다. 즉 책임 재산의 부족을 초래하는 재산 행위가 있어야 돼요. 사회 행위의 존재. 자, 그래서 A번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무자의 법률 행위는 모든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밑줄 긋게요. 채무자의 재산상의 법률 행위여야 한다. 그죠? 즉, 재산의 부족을 이유로 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재산 행위에는 채권 행위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행위, 저당권 설정이 등 물권 행위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죠? 따라서 재산 행위여야 하기 때문에, 밑줄 긋게요. 둘째 줄 마지막에. 가족법상의 행위는 당연히 재산하고는 상관없죠. 그래서 가족법상의 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거기다 척하시고. 그래서 상속의 포기 밑줄 긋게요. 상속의 포기는 가족법상 행위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대상이 되지 못한다 척할게요. 따라서 상속을 포기해서 뭐요? 당연히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생길 수는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죠. 즉 상속이란 제도는 적극적인 어떤 재산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이나 채무까지 상속받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상속의 포기가 유리인지 불리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의 포기는 채권자에게 뭐예요? 어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거는 재산법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근데 반대로 넷째 줄 재산 분할 협의 밑줄이죠.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이미 채무자가 뭐예요? 책임 재산의 부족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알고서 뭐예요? 나머지 상속인들과 협의해서 뭐예요?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상속 분할을 협의합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채권자에게 손해죠. 그죠? 제대로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을 받았다면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데, 그죠?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상속 분할 협의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 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쪽 볼게요. 대상이 될 수 있다. 좀 한마디로 쉽게 가시면 돼요. 지문은 길게 적겠지만 뭐요?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는 왜요?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 빠져서 채권자의 채권 실현에 위험을 초래를 하는 경우다. 그죠?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뭐예요? 재산상의 법률행위, 즉 사회행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족법 사행위는 재산법 사행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뭐예요? 상속의 포기는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죠? 근데 반대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가정은 생략하세요. 즉 가정은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렸을 뿐 결론은 뭐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 단어 자체, 핵심적 단어 자체를 지문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B번 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합니까? 채무자가 뭐예요? 책임자산이 부족하다. 그죠? 이것을 한문으로 표시하면 무자력이죠. 그죠? 즉 채권자의 채권은 뭐예요? 변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를 알고서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행위를 하더라고요. 따라서 두 번째 요건,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서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즉 한마디로 무자력 상태를 말합니다. 그 둘째 줄 마지막에 채무자의 무자력, 거기다 적을게요. 즉 채무자가 무자력이다.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어야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럼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 여부는 당연히 언제입니까? 행위 당시죠. 따라서 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따라서 갑이 자기 재산을 을에게 뭐요? 매도할 당시에 재산이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더라도 나머지 재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채권의 만족에는 위험이 초래가 되었다 안 됐다? 안 됐어요. 근데 그 후에 갑자기 뭐예요? 회사가 부도났다. 그죠?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행위 당시에 이미 무자력 상태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무자력이 되었다는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효과. 기억. 가장 중요하죠. 채권자 취소권을 어떻게 하면요? 재판상으로 밑줄 것이고. 그 다음, 니은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상대로. 그래서 우리 상식하고 달라요. 자, 지문 보지 마시고. 그럼 채권자가 뭐요? 채권자 취소권을 재판으로 행사하겠죠. 그럼 우리 상식상 채권자 A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식상으로. 당연히 채무자겠죠. 근데 채무자가 상대방이 안 되는 거예요. 채무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어요. 현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 이자 가지고 때문에요. 수익자를 상대로. 이자가 다시 전매했어요. 그러면 전득자를 상대로. 그래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누굽니까? 채권자죠. 채권자가 원고이고 그 상대방은 누구예요?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즉 채무자를 피고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의 문제가 아니죠. 당연히 이건 소송법의 영역이다. 그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제도가 나라마다 민법에 두느냐, 그 제도로 뭐요? 소송법에 실렸냐, 애매한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애매한 영역. 자, 그래서 니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고는 미주고 볼게요. 피고는 뭐요? 채무자는 될 수 없죠. 그죠? 수익자 또는 전득자입니다. 그 다음, 리티것은 체크하지 마시고,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는 사회행위 당시에 뭐요?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보죠. 자신의 채권액을 넘는 부분은 취소 못하죠.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 리얼 체크하지 마세요. 당연히 소송이죠. 그럼 소송은 누구 사이에만 혈액이 발생합니까? 재판에 관여한 자 사이만 보죠. 채권자 취소 소송이 확정되면 그 효과는 채권자와 상대방인 수익자 간이고, 따라서 이자는 재판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 취소 효과는 채권자와 그 상대방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만 발생하고 채무자 또는 뭐요?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매매 등은 그대로 유의합니다. 근데 취소가 되면 이자는 취득한 재산을 잃어버렸죠. 그럼 이자는 누굴 상대로?
자신에게 그죠? 채무자를 상대로 사회의 불법행위 소송 등을 별도로 제기하는 이상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이라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일단 어디까지요? 출제될 수 있는 거. 일단은 채권자 취소권은 소송으로만 그때 채권자가 누구에게 그죠?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 취소는 없습니다. 자, 거기까지요. 자, 그러면 지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기출지문. 첫 번째 채권자 대입권이요. 즉 채권자 대입권이 작년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다시 전면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옳은 것은 1번.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자 취소권 밑줄 볼게요. 채권자 취소권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들었죠? 즉 채권자가 뭐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 대입권이라고 하죠. 그때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것은 채권뿐만 아니라 취소권, 해제권, 형성권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등의 형성권도 뭐요? 채권자 대입권의 객체가 된다. 그죠? 예,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심판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정이 되었더라도 먼저 볼게요. 명확하게 확정이 되었더라도 피보존 채권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느낌이 왔죠, 그죠? 명확하게 확정이 되었다도 이 단어만 보면은 명확하게 확정이 되기 전에는 피보존 채권이 될 수가 없지만 그죠? 명확하게 확정이 되었다면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도 금전 채권이 하나죠, 그죠? 그럼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대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즉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 내용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불확정한 상태죠. 일반적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냐고. 근데 그것이 명확하게 재판을 통해서 확정이 되었다면 확정 채권으로 바뀌었다. 그죠? 그때는 보존할 필요성이 있으면 채권자 대입권을 행사해서 보존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2번은 굳이 외우지 마시고 감을 잡을게요. 명확하게 확정이 되었더라도 이미 거기서 힌트를 줬죠. 그죠? 힌트를 줬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보존 채권 어디까지인지 아직 정해진 바 없기 때문에 뭐요? 어디까지 보존할 것이냐 그 내용이 정해지지 없기 때문에 피보존 채권이 될 수 없지만 이미 명확하게 정해졌다. 그죠? 그때는 피보존 채권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3번은 기억하셔야 돼요. 채무자가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이미 재판상 행사했어요. 이미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했다면 채권자는 그 권리를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아무리 그 행사가 불합리한 방법으로 잊어졌더라도 채무자가 이미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를 하고 있는 경우는 채권자 대입권 행사할 수 없죠. 어떤 경우만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치 않고 있는 경우만 그죠? 대의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채권자는 피보존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 적을게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피보존 채권의 시효 중단 적을게요. 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채무자를 대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원칙적으로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를 하려면 채권자의 채권이 뭐예요? 이행기가 돼야 되죠. 이행기가 되기 전에는 뭐예요? 법원의 허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뭐예요? 보존행위. 근데 지금 시효 중단 행위는 처분행위입니까? 보존행위요? 보존행위죠.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이행기 전이라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그죠? 보존행위는 이행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효 중단 행위가 보존행위란 것만 아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 5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적을게요. 이건 금전 채권입니까? 특정 채권이요? 특정 채권 그죠? 그래서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근데 특정 채권은 필요가 없죠.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를 대의 행사하는 경우는 무자력은 그 요건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이 지문에서 외우면 돼요. 따라서
특정 채권이 아닌 금전 채권자가 대의권을 행사를 하려면 당연히 취지가 뭐예요? 책임자산의 보존의 목적이죠. 그럼 채무자는 무자력이어야만 한다 그죠. 그렇지만 여하튼 이전 등기 청구 등 특정 채권의 보존을 위해서는 뭐예요? 그 특정 채권의 보존 필요성이 요건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문제를 검토할게요. 옳은 것은 1번 채권자 취소권 다시 체크하시고죠. 1번 질문에 즉 채권자 대의권 행사의 객체가 되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금전 채권뿐만 아니라 취소권, 해제권, 형성권도 뭐요? 책임재산의 보존에 유리하다면 당연히 채권자 취소 대의권이 뭐요? 객체가 될 수 있다 그죠? 예. 취소권도 형성권도 객체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 2번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감입니다. 우리가 시험 객관식 질문을 풀 때 그죠? 즉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심판에서 명확하게 확정이 되었더라도 피보존 채권이 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요? 재산분할 청구권의 액수가 얼마일 것까지가 정해진 바 없다면은 어느 범위까지 보존할 수가 있느냐가 뭐요? 정해진 바 없기 때문에 피보존 권리가 될 수가 없지만 반대로 뭐요? 명확하게 내용이 확정됐죠. 그러면 확정 채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피보존 채권이 될 수 있다. 그 감을 잡을게요. 그 다음 3번이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적당한 질문이에요. 따라서 채권자 대의권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치 아니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이미 뭐요?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를 하고 있다. 그죠? 그때는 채권자 대의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시효 중단이다 그죠? 즉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를 하려면은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를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행기 도래 전일지라도 법원의 허가가 있다든지 뭐요? 보존행위는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보존행위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 5번 금전 채권자가 뭐예요?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등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의권 행사를 하는 경우는 무자력이 요건일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지문에서 외우면 우리가 본문에서 설명을 했지만 명확하게 기억이 안 되던 게 기억이 되죠. 그죠? 그렇게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적을게요.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 재판으로만 거죠. 예, 들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행사 못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채무자를 상대로 미적을게요. 채권자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한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죠. 즉 채무자 상대로 채권자 취소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그 다음 이거 채권자 취소권은 취소 및 원상회복이죠. 따라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 반환이 아니라 뭐요?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매일 문제요. 10회차 매일 문제 3번으로 옵니다. 3번 볼게요.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채권자 취소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거기다 한번 적을게요. 즉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행위를 취소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를 사회행위를 한다. 따라서 재산행위가 아닌 가족법상행위는 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2번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적을게요. 이미 재산 부족 상태가 됐죠.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에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뭐요? 나머지 채권자들에게는 불리한 행위가 된다. 그죠? 사회행위가 된다. 그 다음 3번 사회행위 당시에 이미 미적을게요. 즉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의 채권은 뭐요?
사회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임이 원칙이다 그죠. 그렇지만 이미 사회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 그 법률 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 그 개연성이 현실화돼서 채권이 성립했다. 용어는 길지만 앞에서 뭐요? 그 문구가 있으면 여하튼 장래 채권도 피보존 채권이 될 수 있다. 바로 그렇게 찾으면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요? 정지조건부 채권이었다. 그죠? 예. 그 다음 4번 행사식입니다. 안날로부터 뭐요? 1년, 법률회의가 날로부터 5년 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 5번으로 갑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 채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날이라 하면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안날을 말하고 그 다음에 적을게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안날을 말한다. 자, 그러면 느낌을 가지고 볼게요. 어떤 경우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재산행위의 부족을, 재산의 부족을 초래하는 뭐요? 사회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럼 사회행위라는 것은 이자가 알았다면 뭐요? 단순히 매매가 있었다는 것은 안금만으로 사회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이자가 매매 등의 재산행위를 함으로써 재산 부족 상태를 초래해요. 나의 채권 변제 뭐요? 위험을 초래했다 그죠? 여기까지를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따라서 단순히 처분행위를 했다는 사실 안금만으로 부족하고 그 법률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행위란 것과 적그죠. 그에 의해서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돼서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뭐야? 안것까지를 당연히 의미하겠죠. 그래서 내용은 길지만 바로 제가 체크했던 그 부분이 털다 그죠. 즉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하려면 그 재산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뭐예요? 책임재산의 부족, 즉 무자력 상태를 초래를 해야 된다. 그 채권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 알았다는 것은 단순히 매매 등의 재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금만으로 부족하다 그죠. 그로 인해서 책임자산의 부족을 초래를 했다 그죠. 여기까지를 안금을 의미한다 그죠. 그와 같은 사실까지 안 때로부터 1년 그죠. 사이가 있는 것부터 5년 내까지만 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죠. 쉬었다가 나머지 논점 이하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